솔로 모형으로 세상 보기라고 하는 이제 섹션인데요. 솔로 성장 모형은 비교적 그 현실 경제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지 이제 여기에서는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국가 간 자본 소득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일종의 이제 모형을 이벨류에이트 해보는 거죠. 저지먼트를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모형이 괜찮은지 아니면 뭐 이렇게 썩 좋은 모형은 아닌지 모르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패스할 수 있다면 첫 번째 테스트를 패스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모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국가 뭐 두 국가 사이에 1인당 GDP의 비율이 이제 뭐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버전스는 수렴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인당 자본 스탁, 1인당 GDP 혹은 뭐 1인당 산출량이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모든 나라가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익스페리먼트를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가 뭐 투자율이 변하고 감가상각률이 변하고 뭐 생산성이 변하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out of the steady state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로 솔로 성장 모형이 솔로 그로트 마들이 실제로 관찰되는 자본소득 비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각 국가마다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 전 세계 뭐한 200여 개 국가들의 자본소득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서요. 자, 이제 정상 상태에서 모형의 이야기입니다. 모형. 솔로 성장 모형의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Y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은 델타 K로 표현을 했어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면 어떤 국가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르는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면 바로 이 투자, 1인당 투자와 이제 감가상각은 같아야겠죠. 이것도 1인당 감가상각이에요. 왜냐하면 델타 곱하기 1인당 자본 스탁이기 때문에. 자,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 우리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표현하면 뭐 일종의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거겠죠. 양변을 y로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양변을 이제 델타 y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이쪽도 델타 y로 y 스타겠죠. 나눠주고 이쪽도 델타 y 스타로 나눠주면 여기서 y 스타 없어지고요. 이쪽에서는 델타 없어질 테니까. 자, 우리가 얻은 결과는 k 스타 나누기 y 스타는 s 나누기 델타와 같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1인당 자본 스탁을 1인당 산출량으로 나눈 거예요. 혹은 그냥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large K입니다. large K를 large Y로 나누어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KY나 small K, small Y나 같은 거거든요. 분자를 인구로 나누어주고 혹은 레이버 포스로 나누어주고 Y도 인구로 나누어주면 large K over large Y나 small K over small Y는 사실상 같은 단위, 같은 메저입니다. 같은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부터 어떤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아지냐면 S 나누기 델타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어요. 한국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고 뭐 모든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각 국가마다 1인당 소득 수준도 다르고 1인당 자본 스탁도 다 다르고 우리 생산 모형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여러 지표들의 차이가 있어요.
K와 Y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국가는 K 나누기 Y가 높은 국가도 있고 K 나누기 Y가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 실제 데이터를 관찰해 보면 S가 높은 국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높은 국가도 있고 투자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마다 이 변수의 차이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오른쪽 변수 델타는 국가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델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져요. S 나누기 델타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냐면 어떤 국가가 자본소득 비율이 높다면 그 이유는 투자율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투자율 혹은 저축률 S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으로부터 얻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했을 때 S가 높은 국가는 모형에 의하면 자본 소득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건 제가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세로축이 캐피털 아웃풋 레이쇼, 이게 바로 자본 산출량 비율입니다. 이건 제가 사용한 건 라지 K, 라지 Y인데 어차피 분자도 인구로 나눠주고 분모도 인구로 나눠주면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이고요. 모든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모든 국가들의 투자율을 제가 계산을 했어요. Average Investment Rate 바로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은 뭐 매년 조금씩 한 국가 내에서 투자율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1980년 투자율이 한국에서 투자율이 뭐 몇 퍼센트였다고 하면 뭐 그게 2017년에도 똑같지는 않겠죠. 이제 편의상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투자율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각 국가마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쉽게 투자율 계산할 수 있겠죠. 지난 뭐 한 40년 동안 평균 투자율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자본 산출량 비율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요 값을 갖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뭐 한 37%, 38%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산출량 비율은 캐피털 아웃풋 레이쇼는 뭐 한 5쯤 되겠네요. 5. 그러니까 5배.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 스탁의 규모는 연간 GDP의 한 5배 정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GDP가 지금 뭐 2020년 화폐 단위로 환산했을 때 대략 2천조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경쯤 되는 거죠. 2천조의 5배니까 1경인가요? 1경? 예. 그쵸? 네. 2천조쯤 돼요. GDP가. 그러니까 뭐 대충 얘기하면 이거 5배가 이제 자본 스탁이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여러 국가들 다 그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관계가 나타나냐면 뭐 정확히 이렇게 막 정말 나이스하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쵸, 이게 투자율이 높은 국가들이죠. 투자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대체로 자본 산출량 비율도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투자율이 낮은 국가들일수록 자본 산출량 비율이 낮다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국가들은 그렇지 않죠. 투자율은 낮은데 자본 산출량 비율은 또 높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대체로 둘 사이에 이러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의미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게 뭐 정확히 직선상에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국가들이 다 직선상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모형에 따르면 사실 뭐
S가 두 배가 되면 자본 소득 비율도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실 이렇게 선형 관계가 나타나진 않지만 국가마다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이질성이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대체로 투자율이 높을 때 자본 산출량 비율이 높다.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실제 데이터에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은 대체로 전 세계 여러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의 경제 성장 패턴을 설명하는 좋은 모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한번 설명해 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앞서 가정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US와 차이나의 1인당 GDP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US의 1인당 GDP가 차이나의 1인당 GDP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바로 이 두 번째 서브섹션인데 마찬가지로 US 이카노미와 차이니즈 이카노미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US 이카노미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만 차이니즈 이카노미는 사실 그렇지 않겠죠. 차이나 이카노미는 별로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두 국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S도 차이나도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면 US의 1인당 GDP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 식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다시 한번 21페이지인가요? 우리가 아까 봤던 21페이지 5번 식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산출량, 1인당 GDP를 세 가지의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US, 차이나의 1인당 GDP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의 1인당 GDP 그리고 차이나의 1인당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US 한번 생각해 보시죠. US의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2010년 달러고요. 2010년 US 달러로 환산했을 때 2017년에 그 화폐 가치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20년 화폐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2010년의 화폐 가치입니다. US의 1인당 GDP는 2010년의 화폐 가치로 5만 한 5천 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의 1인당 GDP는 한 13,000불 정도 돼요. 이제 이 Y스타에 대응하는 값이겠죠. 이건 순수하게 모형으로부터 온 거고요. 이건 순수하게 데이터입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와 모형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모형이 현실을 설명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얼마만큼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두 국가의 투자율도 우리가 계산할 수 저희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펜 월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여러분 여기 가시면 여러분도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US 경우의 투자율은 24.7%고 그 다음에 차이나의 투자율은 29.6%입니다. 투자율은 이제 차이나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는 US에서 뭐 한 대략 한 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값의 비율을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차이나 나누기 US 한 거예요. 그래서 13,000달러 나누기 54,000달러를 하면 0.24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의 한 25%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4.7%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율도 차이나의 투자율 29.6%를 US 투자율 24.7%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대략 1.2 정도 돼요.
자,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차이나의 투자율은 US 투자율의 1.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은 1.2배인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투자율은 1.2배인데 1인당 GDP는 차이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자본 산출량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런 비슷한 얘기들도 했잖아요. 투자율이 높으면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기 때문에 1인당 GDP도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투자율은 차이나가 더 높은데 1인당 GDP는 US가 더 높아요. 이걸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을 차이나의 투자율은 US 투자율의 1.2배. 제가 차이나의 투자율을 SCH라고 썼고 US의 투자율을 SUS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의 1인당 GDP YCH는 US 1인당 GDP YUS의 0.25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각각 두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죠. 제가 Y, A, S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다른 값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두 국가에서 같은 값을 갖는 것은 감가상각률이에요. 생산성 A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페널티 테이블에 가면 생산성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린 생산성은 모른다고 하고 투자율 알고 있고 1인당 GDP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형과 데이터 사이에 이제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모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두 국가의 1인당 GDP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차이나가 분자에 있고 US가 분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의 1인당 GDP 이건 지금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과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차이나의 1인당 GDP는 생산성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투자율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의 2분의 1승. 마찬가지로 US의 1인당 GDP도 US의 총 요소 생산성의 2분의 3승 곱하기 투자율 나누기 감가상각률의 2분의 1승. 똑같이 비율을 취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2분의 3승으로 승수가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2분의 3승을 바깥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텀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SSH 나누기 델타에 2분의 1승분의 S의 US 나누기 델타의 2분의 1승인데 자 이건 승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전체의 2분의 1승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SCH의 델타, 분모에는 SUS의 델타, 그 다음에 전체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도 델타가 있고 분모에도 델타가 있으니까 똑같이 델타를 곱해주면 분자의 델타 없어지고 분모의 델타 없어지고 우리가 얻는 결과는 차이나 투자율 나누기 US 투자율의 2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했던 첫 번째 계산은 뭐냐면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뭐와 뭐의 비율로만 표현을 한 거냐면 생산성의 비율과 투자율의 비율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은 차이나 나누기 US니까 0.25고요. 이 값은 0.25.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성은 모른다고 했고요. 투자율은 차이나가 US의 1.2배였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안의 값은 1.2가 돼요. 1.2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자, 이제 사실 총 요소 생산성 A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보냐면 두 국가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A의 차이나, A의 US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1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요. 0.25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고 지금 우리는 투자율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의 투자율이 US 투자율의 1.2배예요. 1.2에 2분의 1승을 해주면 얼마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1.1의 값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생산성이 두 국가에서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두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고 두 국가가 모두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전제고요. 지금 우리는 솔로우 성장 모형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만일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다면 결국은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두 국가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소득 격차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모형을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이고 모든 국가들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고 거기에 더해서 생산성까지 동일하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면 결국 소득 격차는 투자율의 차이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의 1.1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보다 10%더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US와 차이나의 생산성이 같다면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보다 약 10%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전제를 앞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두 국가가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는 모두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전제는 생산성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차이나의 1인당 GDP가 US의 1인당 GDP의 1.1배가 돼야 된다. 10%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을 제거할지 2번을 제거할지 3번을 제거할지 하나씩 우리가 어떤 가정을 완화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솔로 성장 모형 자체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건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솔로 성장 모형을 따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6장에 가서 이 전제를 바꾸겠죠. 6장에 가서 우리는 또 다른 성장 모형을 볼 거예요. 아이디어 모형을 볼 텐데 그 아이디어 모형은 거기 가서는 또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게 되냐면 모든 경제는 아이디어 모형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가정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가정을 완화하거나 세 번째 가정을 완화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완화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가정을 완화를 해야겠죠. 지금 우리는 두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국가의 생산함수가 아마도 다르게 생겼을 텐데 하나의 국가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다른 하나의 국가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차이를 사실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산성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완화한다면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자,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한 예측.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이 같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차이나의 1인당 GDP는 US 1인당 GDP보다 10%더 많아야 되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4분의 1 수준이에요. 자,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솔로우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우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여러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퀘스천 자체는 솔로우 성장 모형은 굉장히 현실을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검증할 수 있으면 사실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제 거시경제학을 다 배워야 되니까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클래스는 아니어서 코र्스는 아니어서 뭐 이 얘기를 더 깊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어서 이 가정 차이나와 US 모두 정상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전제가 바로 이제 두 나라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만일 US의 생산성이 차이나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아서 저축률의 차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에서 첫 번째 오른쪽 이퀘이션만 한번 보시죠. 자, 이 이퀘이션에서 만약에 A가 같다면 사실 우리가 이 텀을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1.1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요 텀 전체가. 그리고 이 값은 0.25입니다. 자, 만일 차이나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서 혹은 뭐 US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두 값의 차이가 엄청 커서, 그러니까 이 비율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A의 US가 비교적 더 큰 값을 갖는다면, 자, 이 첫 번째 텀은 매우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이 너무너무 작아질 테니까 1.1의 값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값이 0.2쯤 된다면, 0.2쯤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차이나가 투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율 높은 것을 충분히 이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US의 총 요소 생산성이 차이나의 총 요소 생산성보다 무지무지 크다면, 충분히 크다면, 그렇다면 차이나의 투자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1인당 GDP는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능성을 사실 앞에 이퀘이션에서 보진 않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퀘스천을 이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앞서 우리가 했던 그 5개 국가입니다. 5개 국가 챕터 4에 가시면 5개 국가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이에요. 88,000달러쯤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빈곤한 5개 국가는 1인당 GDP가 연간 8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1 나누기 2는 저기 첫 번째 그룹의 국가 나누기 두 번째 그룹의 국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88,000불 나누기 800불을 한 거예요. 대략 1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빈곤한 국가에 사는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은 아니죠. 거꾸로 가장 부유한 국가에 사는 평균적인 국민은 가장 빈곤한 국가에 사는 평균적인 국민의 국민 소득의 한 110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도 비교해 보면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투자율은 한 29%쯤 되고요. 가장 빈곤한 국가의 투자율은 15%쯤 돼요. 그래서 이 비율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28.67 나누기 15.44를 하면 1.86이 됩니다. 보시면 1인당 GDP의 비율은 110배나 차이가 나는데,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투자율은 2배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율은 사실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투자율이 평균 투자율이 15%인데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투자율은 그 2배인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율의 차이가 1인당 GDP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줄에 있는 로그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110.07의 자연 로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62는 1.86의 자연 로그 값이에요. 자, 제가 왜 자연 로그 값을 소개했는지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와 가장 빈곤한 5개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앞서 US, 차이나의 1인당 GDP를 비교할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1에 들어가는 국가와 그룹 2에 들어가는 국가들의 감가상각률 델타는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국가의 1인당 GDP의 비율을 앞서 우리가 표현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률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률은
1인당 GDP의 차이를 비교할 때 나타나지 않겠죠. 다 이제 약분돼서 다 캔슬 아웃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이 이퀘이션에 양변에 자연록을 한번 취하는 거예요. 자연록을 취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가 두 컴포넌트 중에 첫 번째 컴포넌트는 설명력이 몇 퍼센트나 되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설명력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제 이러한 그 비율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연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자연록을 취하면요, 양변에 똑같이 자연록을 취해도 등호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연록을 취해보죠.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자연록을 취하면 y1 스타 나누기 y2 스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ight hand side에 자연옥을 취하면 전체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a1 over a2에 2분의 3승 곱하기 다 조금 불편하시죠? 제가 메모장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식은 y1, y2 둘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을 때를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 식의 자연옥을 취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 가장 빈곤한 국가의 총 요소 생산성의 2분의 3승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부유한 국가 5개 국가의 투자율과 빈곤한 국가의 투자율의 2분의 1승. 이 전체 이제 right hand side의 자연옥을 취한 것이고요. 이제 곱하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자연옥을 취하면 로그 더하기 로그로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의 a1 over a2 3분의 2승,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로그의 s1 over s2 2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x의 a승에 자연록을 취하면 이것은 a의 로그의 x와 같아진다는 걸 봤었죠. 이제 a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3승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고요. 2분의 1승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면 자, 우리가 이 식을 2분의 3의 두 그룹의 국가들의 생산성의 차이 플러스 2분의 1의 두 그룹의 투자율의 차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사실은 이제 생산성의 차이는 로그의 A1, A2만 의미를 하는 건데 이제 3분의 2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생산성의 차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그냥 편의상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는 사실 요것만 생산성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분의 2까지 그냥 편의상 생산성 차이다.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의 3분의 2, 생산성 차이의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요거 전체를 제가 생산성 차이라고 부를 것이고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생산성 차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A1 over A2겠죠. 마찬가지로 투자율 차이는 이게 사실 투자율의 차이인데 편의상 2분의 1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이 전체를 투자율의 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 보면 제가 앞서 이제 얻은 식이 바로 이 식과 같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대신 1.86이라는 값은 이제 S1 over S2인데 두 그룹의 국가들의 투자율의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가장 잘 사는 국가, 가장 부유한 5개 국가의 투자율 나누기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의 투자율은 1.86이었었습니다. 이 값이죠. 그래서 1.86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의 1.86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하면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면 0.31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투자율의 차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었죠. 투자율의 차이는 0.31만큼이고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보시면 자, 두 그룹의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사실상 110배예요. 가장 부유한 5개 국가는 가장 빈곤한 5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소득 수준이 110배 정도 높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하면 4.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은 4.7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냐면 두 그룹의 국가들 혹은 두 유형의 국가들의 소득 격차가 로그 값으로 4.7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사실상 투자율이 설명하는 비중은 0.31 정도밖에 투자율의 비중은 아니죠. 투자율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냐면 4.7 중에서 0.31 정도만 설명할 수 있어요. 4.7이라고 하는 이 소득 격차 중에서 사실 10%도 되지 않죠. 4.7에 10%면은 0.47이잖아요. 4.7이라고 하는 소득 격차의 10%면 0.47인데 실제로 투자율의 차이는 로그를 취한 다음에 2분의 1을 했더니 0.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유형의 그룹의 그냥 두 그룹의 소득 격차 4.7 가운데 채 10%도 되지 않는 0.31 정도가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 격차 중에 아주 미미한 정도만 투자율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인당 GDP의 차이 두 그룹의 국가들에서 4.7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제 100%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이 생산성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가 바로 투자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4.7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고 이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값은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0.31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나머지 4.7 가운데 0.31을 뺀 4 정도가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시면 나머지 4.7에서 제가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데이터에서 온 게 아니라 4.7에서 그냥 단순하게 투자율의 차이인 0.31을 빼서 구한 값이 바로 4.39예요. 여기서 보면 1인당 GDP의 차이 100% 중에서 실제로 투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10%도 채 되지 않아요. 6.6%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국가가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는 사실 우리 솔로우 성장 모형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거나 이제 투자율이 높아서 그런 것인데 왜 그러냐면 돌아가 보죠. 자,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은 이유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A가 높거나 투자율 S가 높거나 감가상각률 델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두 국가를 비교할 때에도 우리가 똑같은 로직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을 비교를 해 봤더니 투자율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소득 격차는 대략 6.6%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 성장 모형에서 투자율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차차 그 이슈는 차차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의 소득 격차의 나머지 4.39는 6.6%만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93.4%겠죠. 압도적인 비율이 이제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냐면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 성장 모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이 사실상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국은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와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에서 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실 보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라버 솔로가 이제 몇 가지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성장 모형도 있고요. 몇 가지 공로들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솔로 성장 모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여라고 한다면 그건 투자율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자율에 의해서 투자에 의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솔로 성장 모형의 컨트리뷰션은 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율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산성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생산성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일까? 예, 생산 모형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산 모형을 볼 때는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이런 형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GDP가 높은 이유는 A가 높거나 이제 K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을 많이 축적한 국가일수록 Y가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 Y가 높을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4장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 성장 모형에 들어와서는 사실 K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앞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K가 뭐냐면 K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바로 S의 A의 델타의 2분의 3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요소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투자율 S도 들어가 있지만 A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가 높은 국가가 K가 높고 그래서 Y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A는 두 가지 경로,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 혹은 생산성은 두 가지 경로로 1인당 GDP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생산 모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1인당 GDP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과 1인당 자본 스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솔로 성장 모형에 와서는 A를 구성하는 요소에 뭐가 있냐면 S와 A, 델타는 그냥 크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K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S와 A다라는 걸 이제 솔로 성장 모형에서 본 거예요.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가 높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A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물론 이 A 두 개가 똑같은 거죠. 자, A는 직접적으로 생산성은 직접적으로 Y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생산 모형에서 봤던 4장에서 봤던 이슈였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에서 본 이슈는 뭐냐면 이 경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경로가 뭐냐면 A가 K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높은 국가가 당연히 Y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A가 높은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Y가 높아지는 그런 경로가 있다는 게 바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투자율 S, 생산성 A, 감가상각률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자본 스탁이 많은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봤듯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정리해 본 건데요. 생산 모형 우리가 4장에서 봤던 생산 모형에서 1인당 GDP라고 하는 스몰 y는 자본 스탁 스몰 k와 생산성 a 혹은 정확히 표현하면 3분의 1승이겠죠. 이거 그냥 빼고 생각해 보죠. 일부는 자본 스탁, 일부는 생산성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솔로 성장 모형에 와서 우리가 한 작업은 뭐냐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 K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국가는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해서 우리가 솔로 모형을 봤더니 K가 높은 국가는 투자율이 높거나 감가상각률이 낮거나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 성장 모형의 메시지는 사실 뭐냐면 생산성의 역할이 사실 더 크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은 이유가 결국은 투자율이 높거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데 솔로 성장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의 역할이 사실 더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1인당 자본 스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생산성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 성장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자본 스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로 성장 모형은 생산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다시 하이라이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이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니까 그 솔로 성장 모형, 그러니까 솔로가 실제로 이걸 의도하고 이걸 얘기를 했는지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초기 솔로 모형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후에 90년대에 들어와서 솔로 성장 모형을 이제 재해석하면서 이런 이제 메시지들, 이런 임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A의 차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가 됐고, 그 이후에 사실 2000년 이후에 어, 그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A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사실 생산성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80년대부터 얘기가 되긴 했었어요. 재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던 폴 라머가 이제 대표적인 예, 이쪽 분야 관련된 A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처음 시작한 뭐 학자라고 경제학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 서브 섹션에서 세 번째는 이제 전이 경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또 다 돼서 전이 경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5장을 마치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